프리츠 츠비키라고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괴짜라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얘기 존중을 많이 안 해줬어요. 이 프리츠 츠비키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초신성이라고 하는 아주 격렬한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지금 2008년, 2009년에 관측이 된 외부 은하의 초신성인데요. 이 초신성이라고 하는 현상은 크게는 태양의 수억 배 이상 밝아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초신성이 있는 은하 전체 밝기보다도 밝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츠비키는 이 현상을 보고 아마 별이 죽을 때 자신의 질량을 대부분 소진을 하고 만들어낸 형태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을 가지고 오펜하이머와 볼코프라고 하는 천문학자는 그러면 찬드라세카가 계산했던 거를 여기 중성자별에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위에 있는 이 곡선은 찬드라세카를 한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배 이상의 백색외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와 볼코프가 계산한 거는 오펜하이머 볼코프 리미트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요 선입니다. 요 선을 위로 넘어가는 중성자별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2.5배 이상 잔해가 남으면 중성자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중성자별이 사실은 여기 오펜하이머와 볼코프가 이 계산을 했을 시기에는요, 중성자별이 아예 관측이 되지도 않았어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중성자별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1000년 전에 폭발한 개성운이라고 하는 초신성의 잔해입니다. 이거를 다양한 영역의 파장대로 관측을 해보니까 X선, 굉장히 높은 파장대에서 안에 무슨 심지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얘는 펄사고 초신성의 잔해다. 그리고 중성자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1968년 중성자별이 발견이 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이 중성자별은 제가 맨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펄사.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얘는 백색 외성보다도 더 작아요. 한 도시 하나 정도의 크기가 돼요. 그리고 온도는 수백만 도에서 1000만 도까지 됩니다. 자, 그런데 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2배. 과연 얘네들이 어떻게 그걸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백색 외성과 중성자별이 어떻게 그 모양을 유지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왜냐?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죠? 중력, 요거에 대항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얘를 막아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요 분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분자 그리고 이 원자는요,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원자 핵과 전자의 간격은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요. 원자끼리 그리고 분자끼리의 간격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력이 너무 세지게 되면 이 간격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이 전자가 너무나도 원자 핵에 가까이 도니까 더 강하게 중력을 대항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백색외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중성자별은 뭐냐? 아예 전자가 양성자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별에 중성자만 남아 있습니다. 중성자끼리 서로 합쳐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힘으로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게 중성자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중성자별인 이유도 중성자만 남아서 그래요. 사실은 전자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중성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2.5 태양 질량 이상 되는 아주 무거운 친구. 그 시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관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버트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은 혹시 엑스레이 뭔지 아세요? 병원 가면 찍는 거, 뼈 찍는 거 맞죠? 우주에서 들어오는 X선은 지구에 못 들어와요. 오존층이나 이런 게 막아요. 다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맨날 뼈 사진 찍고 있는데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X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주에서 오는 X선이라는 거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X선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우주로 올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버트 프리드먼은 그 X선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우주로 올립니다. 근데 이때는 그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단조로워서, 굉장히 단순해서 X선이 온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온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은 1970년도에 올라간 X선 망원경인데 얘도 굉장히 단순한 형태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6년 전에 올라간 애니까
구조가 훨씬 더 단순했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고 나서 측정을 해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걸 올린 이유는 태양에서 얼마나 많은 X선이 나올까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올린 건데, 자신이 계산했던 것보다 5,000배가 많은 X선이 검출이 돼요.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훨씬 더 개선된 장비를 이용해서 방향까지 측정을 해보니까 그게 태양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서, 궁수자리 방향에서 굉장히 강력한 X선이 발견이 되면서 어쩌면 아마도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강력한 X선을 내뿜는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직접 관측을 하려고도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1996년에 지어진 케크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입니다.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직경이 1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적응광학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적용을 해봅니다. 얘는 별을 굉장히 해상도 높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비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한번 봤어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주변에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궤적으로 나타낸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별 모양 있죠? 여긴 아무것도 없는 지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별들이 돌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블랙홀이 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손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망원경의 이름도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예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얘는 정말 블랙홀 촬영만을 위해서 수천 명의 과학자가 힘을 뭉친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망원경은 약간 위성 접시처럼 생겼죠. 이거를 우리는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파 망원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파 망원경이랑 여기 있는 전파 망원경이랑 두 개 합쳐서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망원경이랑도 세 개를 붙여서 같이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한 일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파 망원경 7대를 가지고 지구 크기만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관측이 성공하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 7개의 지점의 날씨가 동시에 다 좋아야 돼요. 네,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 최초의 블랙홀이 관측이 된 겁니다. 얘는요, 우리 은하에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양 질량의 65억 배, 얘를 찍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블랙홀보다 무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측은 제일 무거운 걸 찍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 관측은 우리 은하 중심을 찍어보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진 한계입니다. 촬영할 수 없는 과제도 남아있어요. 바로 항성 질량의 블랙홀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큰 친구들은 죽을 때 블랙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블랙홀은 우리가 아직 볼 수가 없어요. 태양보다 수억 배, 수천만 배 큰 아주 커다란, 아주 무거운 블랙홀만 아직까지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을 촬영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얘는 뒤에 별을 두고요, 앞에 블랙홀이 지나가서 순간적으로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어떠한 그 별이나 은하가 있는데 그 앞에 블랙홀이 지나가면 이 별빛이 원래는 요렇게 사방팔방으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마치 렌즈가 그 빛을 모아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중력 렌즈라고 해요. 이런 중력 렌즈를 통해서 관측한 블랙홀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항성 질량의 블랙홀을 관측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서 더 발전된 기술이 나오면 이 항성 질량의 블랙홀도 이런 모습으로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별의 죽음, 그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알아가는 천문학자들의 그런 수많은 노력들도 같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먼 훗날 여기에서 이 부분은 틀렸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우주의 진리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